지금 비 안 오지? 질문하고 왔어? 됐어요. 자, 우리 수평 읽기. 지난번에 우리가 그 5번 설명했고 6번 설명했고
맞아요? 5번, 6번. 그렇죠? 7번까지 했나? 오늘은 이제 9번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9번에 분별형 문제가 있는데 8번은 비슷한 맥락이라 해보면 되는데 9번을 좀 집중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10번부터 있는 집합 연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55번까지 한번 해보라 그랬죠? 그렇죠? 55번까지. 네. 저는 숙제가 아, 이번 숙제 오케이. 지난번에 한 30번까지 해보라 그랬고, 그치? 이번에 한 55번까지 조금만. 네, 아무래도 4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까다로우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그런 거요. 네. 시작해봅시다. 맛있어? 아니야. 그런 걸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스케틀즈, M&M. M&M은 그런 게 있냐. 그러니까 트롤리? 그런 것도 있어. 오! 어떤 거? 학교 보교재? 아, 올림포스? 올림포스 학교 보교재? 그거는 학교에서 일단은 진도는 나가고 있잖아, 그치? 학교에는 진도는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저기 때 완전 점검을 하자. 직고 때. 그게 낫지 않겠어? 어차피 학교에서 진도는 나가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약간 시험처럼 이렇게 한 수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최종 점검하는 그게 훨씬 나아. 체크를 해보도록 올림포스 하면 옛날에 올림포스 디지털 카메라 되게 유행했었어요. 올림포스라는 거기에 배경음악에 깔리던 노래가 항상 그런 노래가 올림포스는 올림포스 그냥 일반 올림포스겠지? 올림포스 대단소리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부교재를 아예 언급을 해주는 학교가 깔끔한 것 같아. 괜히 따로 프린트 주는 거. 선생님 만들어가지고. 나나나. 자, 얼마큼? 오케이, 4명이나 지금 하는데. 어이씨. 여러분들 이게 습관이거든요. 혹시라도 진짜 너무 빠듯해가지고 읽는 거면 괜찮아. 5분씩 일찍 와. 5분씩 좋아.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와가지고 준비 좀 하고 하려고 할 테니까. 자! 어쩌나 9번이 제로라고 문제인데 오늘 하는 문제들 중에 9번이 제로라고. 책을 피세요. 프린트만 있고. 책이 없는 없어? 아예 없는 그래? 데스크에 없대? 데스크에 물어보면 진짜 되게 이거는 한식 있는 거라서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시래요? 이거는 2017년도 문제인데 이렇게 미술에서 들어와. 선생님이
좋아서 웃는 거야? 좀 늦어서 그래. 어제 문제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궁금한 문제 있고 그러면은 4점짜리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해설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이제 학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4점짜리 문제들은 풀이 영상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 전에 함께 했던 원장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왜냐면 거기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는 꼭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바라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원방 문제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30번 문제가 깔끔하게 안 풀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 해설 영상 좀 참고하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괜히 혼자 끙끙대지 말고 궁금하잖아. 내가 틀린지 어떤 틀린지 그죠? 왜? 시험이라는 건 보고 나면 항상 씁쓸해. 그리고 어떤 과목은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수학이 좀 안 나오면 수학 영어가 잘 나오고 국어 영어가 또 잘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세요? 네? 자 볼게요. 묵묵부답. 자 집합 x의 조건을 한번 보시면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x, 즉 원소들은 자연수들만 가질 수 있고요. 상수 p에 대하여 x라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x가 홀수인 경우와 x가 짝수인 경우로 나뉘는데 홀수인 경우에는 어떤 p라는 이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p 고정된 값이라는 거야. 2로 나눈 이 값이 x의 원소가 되는 거고 짝수인 경우는 그냥 2로 나눠서 원소를 갖게 되는 이러한 집합. 자 그러면은 우리는 x가 홀수일 때 이렇게 된다. 그런데 분명히 x는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상수는 홀수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5가 x의 원소일 때 자연수 p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는 보니까 참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해봤는데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제일 깔끔한 풀이가 협찬은 여러분들 교회 서진이가 이렇게 풀면 어떠냐 그러길래 그래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뭐가 답 나오는데 제일 깔끔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냥 딱 이겁니다. 5에서 출발해가지고 5는 홀수니까 얘 때문에 2분의 5 더하기 p는 x의 원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갈래가 나뉘는 거야. 얘가 홀수면 여기에다 p를 더하고 다시 2를 나눕니다. 여기에다 p를 더하면 5 더하기 3p 나누기 2인데 다시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짝수라면 그냥 4분의 5 더하기 p 2로 나눈 값이 원소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 짓을 한 번만 더 하면 돼. 한 번만. 자, 마찬가지로 얘가 홀수면 여기다 p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은 5 더하기 7p 나누기 8 얘가 x의 원소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짝수라면 8분의 5 더하기 3p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홀수라면 여기다 p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요 얘를 짝수라면 그냥 이렇게 끝!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요 라인을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그럼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네 개의 값은 집합 x가 되기 위해서는요. 집합 x의 원소는 분명히 세 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떠한 값이 있어야 돼? 같은 값이 있어요. 그죠? 이 네 개 중에 무조건 같은 값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1번이라고 그러면 자, 1번에서 얘네들 중에 같은 값은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고 그것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가장 편하게 5는 2 더하기 5 더하기 p 이 경우에 p는 우리가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p가 5인 경우에 만족하는 집합이 실제로 있는지 그거는 항상 우리가 마치 부등식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값 구하고 나면은 실제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처럼 이것도 실제 예시는 체크해 주는 게 좋긴 해요. 물론 안 해도 답은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집합을 만들면요 50, 20 이게 가장 무난해요. 짝수인 경우에는 2로 나누고 짝수인 경우는 2로 나누기 때문에 P는 5인 경우에 가장 무난한 예시가 될 거고 저 예시는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밖에 얘네들끼리 같은 경우들을 한번 일일이 꼼꼼히 살펴볼 건데요. 혹시나 이 4분의 5 더하기 3P 8분의 5 더하기 7P 이 경우에 모두 P는 5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하더라도 전부 다 P는 5가 나와요. 신기방기하게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P는 5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라인. 자, 두 번째 라인. 요게 하나의 집합이 된다. 요게 하나의 집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갈 때 새로 생긴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기존에 있는 요 세 개의 값들하고 비교를 할 건데 여러분들 잘 봐요. 2로 나눈 이 밑으로 내려간 이 값, 이 두 개의 값은 같을 수 없어요. 당연히.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은지 뭐와 같은지 체크할 게 이 두 개의 값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8분의 5 더하기 3p가 5인 경우하고 8분의 5 더하기 3p가 2분의 5 더하기 p인 경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8, 5, 40, p는 3분의 35가 나와. 따라서 안 되고요. 자, 이 경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자. 양변에 8을 곱해주면 p는 마이너스 15라는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안 되고 이 경우도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딱히 이런 뭐 피해값 없이 그냥 다음 케이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 두 개는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요렇게 요 라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 자, 그럼 이 세 번째 라인에서는 마찬가지로 4분의 5 더하기 p와 저 끝에 있는 8분의 5 더하기 5p가 같기 위해서는 양변에 8을 곱해주면 10 더하기 2p는 5 더하기 5p가 되면서 만족하는 p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기존에 있는 이 친구들하고 얘네들하고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 4분의 5 더하기 p 이 새로 이제 들어간 이 친구가 만약에 그럼 5랑 같다면 우리는 빠른 연산으로 p는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가 15가 되면 실제로 저 4개의 값에다가 15를 대입해보면 5하고 10이 되고요. 1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절반으로 나누면 다시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10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원소를 아까 얘기했죠. 얘 또다시 등장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족하는 집합은 얘를 엄청 써먹을 거야. 자, 또다시 이 4분의 5 더하기 P랑 우리가 간단해 보이지만 이 문제 결코 간단하지 않고요. 자, 4분의 5 더하기 P는 아까 얘기했지만 얘하고 얘는 같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체크할 게 나온 건 이 8분의 5 더하기 5P랑 8분의 5 더하기 5P와 혹시 5가 같을 수 있는지 8분의 5 더하기 5P랑 혹시 2분의 5 더하기 P와 같을 수가 있는지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자, 8, 5, 40, 그 다음에 P는 7, 5 되게 색다른 값이 나오죠. P는 7, 이번에는 P는 7. 그럼 7을 집어넣어 보면 5 다음에 나오는 원소가 5에다가 7 더해서 2로 나누니까 6이 되고요. 6을 2로 나누면 3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3에다 다시 7을 더해서 2로 나누면 5가 됩니다. 아, 만족하는 집합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P는 7에 해당하는 만족하는 집합.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둘이 같으려면은 양변에 또 8을 곱하면 5 더하기 5P는 20 더하기 4P가 되기 때문에 P는 15가 되는데 아까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중복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요렇게 되는 게 이 4번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새로 추가된 저 8분의 5 더하기 P가 저 5하고 같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분의 5 더하기 P하고 같을 수 있는지.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까 얘기했죠. 절반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 있는 요 세 개는 서로 같을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경우엔 얘만 체크하면 되고 P는 35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5하고 여기에다 35 더해서 2로 나누면 20, 그 다음에 10. 만족하는 집합이 있으니까 실제로 P의 값은요. 아까 구한 5, 35, 그리고 15, 7 이렇게 4개의 값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냥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까지만 실수 없이 쓸 수 있다면 비교하는 건 각자의 몫이에요. 이거는.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민서는 계속 아프대? 아, 같은 반이 아니야? 근데 약간 코로나 걸리고 근데 학교는 나오는 거? 오늘은 나왔다가 됐는지 없는지. 그래, 코로나. 걸릴 거면 미리 걸려요. 걸릴 거면 정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만약에 걸릴 거면 미리 걸려. 아플 거 미리 아프시고 걸릴 거 미리 걸리세요. 괜히 시험 기간에 아프지 마요. 컨디션 안 좋으면 진짜 시험 보기 힘듭니다. 시험 당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게 실수하지 마요. 전날 밤새지 마요. 다른 과목 몰라도 수학 시험 전날에 밤새려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죠? 수학은 빠릿빠릿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스타일을 알아야 돼. 내가 시험 전에
약간 머리를 공허하게 놔두는 게 좋은 스타일인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단시간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미리부터 힘 빼면 시험 보는데 지쳐.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시험 보기 전에 정말 몇 문제 정도만 이렇게 풀어보고 딱 시험 보는 게 베스트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는 시험 직전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 시험 당일 오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학이 1교시면 그 앞에 시간이 좀 비잖아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 막 수학을 미친 듯이 풀어보다가 시험을 봐야 잘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친구들. 그거를 조금 막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 당일날 시험 직전에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막 정신없이 친구들이랑 막 비교하면서 야 이 문제 막 이러시면 그래야 조금씩 나아집니다. 저는 전자 쪽에 해당하는 편이라 수능 당일날에도 그냥 차분하게 상시 내내 조용히 어디 안 가고 쉬는 시간에도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다시 하고 그게 벌써 됐어요? 다 부셔? 자, 우리 10번부터 집합의 연산 문제들 풀어볼 건데요. 너무 조금 여기는 제가 조금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이 문제 좀 괜찮다 싶은 거 하고 선생님 넘어갔는데 선생님 이 문제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풀어가는데 이거 좀 어려운데 선생님이 그냥 스킵하시네? 이런 거 중간중간에 막 끄는 거 막 얘기해줘. 자, 오른쪽에 있는 10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엄청 최근에 나온 류의 문제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3월, 6월, 그 다음에 이번에 9월까지, 그 다음에 2학년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들은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긴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왜 살펴보냐면 이 문제는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적인 문제집이라 그러면은 이 문제가 집합단원에서 등장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니은 조건이 뭐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잖아. 이 명제의 뭘 이용해야 된다. 명제와 뭐는 참고지시 같다. 배우, 그치? 다 아는데, 그치? 다 아는데, 입모양만, 그쵸? 내가 A가 원소이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이다. 네.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줬지만 이 문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고요. 원소는 하나다. 원소 하나예요. 자, 하나가 아니지. 흐릿해가지고 하나인 줄 알았어요. 4개, 쏘리. 자, 그러면 0은 원소라고 했으니까 0을 집어넣어보면 0-2, -2 원소가 되어야 되고요. -1을 집어넣어보면 -2의 제곱 -2, 2 원소여야 되고요. 2 넣으면 2제곱 -2 원소여야 돼요. 그럼 남은 하나는 뭐 적당히 P라고 놓을까요? P 같은 경우는 P를 제곱하고 2를 뺐을 때 이 값들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P제곱 -2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P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P는 어떠한 제약이 없는 실수이기 때문에 P의 값은
어떤 값이 될지 몰라요. 그럼 이 경우에는 p제곱은 2니까 p가 될 수 있는 값은 뿔마 루트 2가 될 거고, 이 경우에는 p는 0이 돼서, 자, 그 다음에 이때는 p는 뿔마 2가 돼서 기존의 거 값들하고 겹치죠.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는 p는 마이라고 2가 되는데 2는 또 마찬가지로 중복되니까 안 되고, 그럼 추가될 수 있는 p는 뿔마 루트 2와 마이너스 1. 즉 집합 A는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2는 기본적으로 같는데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루트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그러므로 집합 A는 총 3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3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그려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는 1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해볼까? 11번? 두자연수 Km. 전체 집합은 1부터 K고요. A는 X가, X는 N의 약수. 자, 그 다음에 가는 가 조건, 나 조건을 갖다 보면 B-A는 4하고 7. 그 다음에 A 합 B의 요집합의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요게 뭐냐 이거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좋고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A하고 B의 여집합하고 합집합을 하고 나면 놀랍게도 보시다시피 분명히 B-A가 앞에 나와 있는데, 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B-A의 여집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하고 얘 2개하고 7개를 합치고 나면 전체는 9개다. 아하, K는 일단 9구나. M은 9 이하의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하고 7을 일단 살포시 이렇게 적어주고,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의 원소가 M의 약수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4하고 7이 B-A이기 때문에 이 M 값은 4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인 경우는 안 됩니다. 자, 1, 2, 3, 4, 5, 6, 7, 8, 9까지, 왜냐하면 K는 9이기 때문에 M이 될 수 있는 값은 이 정도 되는데, 일단 지금 A-B하고 B-A의, 그러니까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이 같다라는 건 교집합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A-B와 B-A의 원소의 합이 같다라는 게 될 텐데, 자, 합이 이미 11이야.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합은 집합 A의 원소의 합, 즉 M의 약수들의 합은 11이 넘어서야 됩니다. 그럼 이미 얘네들은 빠르게 사라지죠. 아, 6은 잠깐 깊이. 6이 은근히 되게 빡세죠. 6 같은 경우는 1, 2, 3, 6으로서 원소의 합이 12나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7의 배수 안 된다고 그랬죠? 4의 배수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9는 1, 3, 9. 지금 M이 될 수 있는 건 6 아니면 9 둘 중에 하나인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1, 2, 3, 6 중에는 2, 3, 6을 더해주면 11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우에는 여기에 1을 넣어주고 이 자리에 2, 3, 6을 넣어주면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 3, 9 중엔 어떤 걸 더해도 더해서 11이 되는 조합이 없단 말이야. 그쵸? 더해서 이 자리에는 저 중에 몇 개만 넣어가지고 합이 얘네들이랑 똑같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만족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적당히 위에서부터 필터링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리스트들을 몇 개 뽑아서 실제로 해보게끔 해주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다 보시면 돼요. 그쵸? 수요일에 많이 풀어보고 왔어요? 아니 쉬는 시간에는 서준이랑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시면서 물어보면 대답 알겠어요. 수업 시간에 힘을 아끼고 13번 13번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학생들 대부분 보면은 집합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들이 조합적인 요소가 되게 커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13번 같은 경우. 전체 집합이 1, 2, 3, 4, 5인데 A하고 B가 각각 1, 2와 2, 3, 4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합 X는 A와의 교집합도 공집합이 아니고 B와의 교집합도 공집합이 아닙니다. 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둘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2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억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 문제는 A하고 B의 교집합이 2니까 이 2라는 원소를 X가 가지고 있을 때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요것만 분류하면 그 다음은 어찌어찌 되더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기억할 때는 전체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요것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2를 집합 X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조건을 이미 둘 다 만족한다라는 거니까 그 이외에 1, 3, 4, 5라는 4개의 원소는 X가 같든 말든 상관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라는 원소를 갖지 않는데요. 집합 X가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A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게 되기 위해서는 공집합이 아닌 건데 공집합이 아니기 위해서는 1을 무조건 X의 원소로 가지고 와야 되고요. 3하고 4 중에 3 이럴 수 있고 반대로 이럴 수 있고 둘 다 X의 원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하고 4를 X가 포함하는 건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을 종합해 보면 집합 X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세 가지 방법에다가 5는 마지막으로 5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따라서 5 16가지 6가지 해주면 총 22가지. 이렇게. 이제 14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해봐서 또 잘 하더라고. 그쵸? 있나? 읽어보고 오셨죠? 다? 해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까먹기 전에 또 여러분들은 또 수평객지 사점은 제가 하는 거라면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하는 센 요것도 맨 앞에 A 스텝은 안 하는 거고요.
비스텝부터 하시는데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공간을 조금 넉넉하게 해놨으니까 충분히 쉽게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눈에 익은 문제들이니까 문제 풀 때 이번에는 좀 시간 체크하면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10문제 정도 단위로 끊어서 10문제 단위로 10문제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이 정도 단위로 비스텝은, 시스템은 말고 시스템은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비스텝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푸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일단은 풀어야 뭔가 맞든 틀리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빠르게 풀려면 한 10문제 정도를 자기가 알 거야. 20분에서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면서 그 시간 안에 풀고, 일단은 풀고, 내가 중간에 걸려가지고 한 문제 못 풀더라도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고치고, 이런 느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네. 요거 6개? 요거 6개는 잘 봐.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런데 3, 4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3가지. 그리고 2는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5는 몇 가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가지. 그래서 1, 2, 3, 4, 5가 이 집합 X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그리고 5에 2가지를 곱해주면 6가지. 제가 여기에다가 이 6가지를 다 써드릴 수도 있지만 굳이, 그쵸? 1, 3, 5,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1, 4, 5, 1, 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 3, 4, 5, 1, 3, 4 이런 식으로 6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얼마 안 남았죠? 명절 때, 명절 연휴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제가 학원이 일, 월, 화, 수를 쉬지만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 월, 수는 그 10to 10으로 그 독서실, 10층 독서실은 개방하고요. 똑같이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10to 6, 10시부터 6시까지는 이거는 몇 시에 왔다 몇 시에 가도 상관없어요. 몇 시에 왔다 몇 시에 가도 상관없으니까 1, 월, 수에는 이 시간에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일요일하고 수요일은 원장님이 계실 거고 월요일은 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질문 못하는 거 있으면 이때 와서 다 하고 하셔도 돼요. 보통 이런 거 하라고 해도 질문 잘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평소에 잘 못하던 거 이날 와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16번 13579 두 부분집합 A, B가 있는데 A 여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고요. A하고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쉽게 될까? 여러분들? A의 여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다. 어때요? 난 잘 안 그려지던데? 난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아예 그러네. 그러면 B하고 A의 여집합을 이렇게 그려버립니다. 그러면 A하고 B의 교집합은 어디에 가 있는 거냐면 여기가 A하고 B의 교집합이야. 이 빗금친 부분에 2개의 원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A 합집합 B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자, 지금 보시면 A 합집합 B 마이너스 A 교집합 B. 자, 이런 상황에서 얘가 나타내는 곳이 어디일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합집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자, A 합집합 B는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전체가 다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A의 여집합을 B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 합집합 B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A 교집합 B는 여기 B금친 부분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얘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 B금치지 않은 이 나머지 이 세 개의 원소들 아까 얘기했죠? 교집합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세 개의 원소 걔네들의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16번 같은 경우는 실속이 없는 문제예요. 이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이 조건을 왜 줬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는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되기 때문에 최대는 당연히 5 더하기 7 더하기 9가 될 거고요. 최소는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되는 9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시면 30이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집합이나 명제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개념은 조금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집합이 뭔지, 명제가 뭔지, 대우가 뭔지 이런 정도. 거기서 약간의 디테일, 부정, 부정은 좀 어렵더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개념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문제에서 어렵게 만드는 건 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오래 걸리게끔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 봐야 된다. 17번. 그래서 저번에 학원에서 벌써 공지 문자가 나와가지고 어머님들이랑 벌써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청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당일날 몇 명이나 올지 몰라가지고 미리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나 신청 안 했다고 해서 못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신청 안 했어도 와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자, 은행 A, B 고객 중 남자 35명과 여자 30명. 그래서 17번은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설에 나온 세팅하고 제 세팅은 조금 달라요. 자, 남녀 고객이 35명과 30명이 있는데 자, 35명 그리고 30명이 있습니다. A 은행과 B 은행 그리고 두 은행을 모두 이용하는 은행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A, B, C 여기는 그냥 X, Y, Z 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개념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는 35 X 더하기 Y 마이너스 Z는 30. 일단 여기까지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건이 없더라도 알 수 있는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은 80이다. 그 얘기는 요만큼 더한 게 82라는 얘기예요. A 더하기 B, X 더하기 Y 이게 82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 한번 볼까?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와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 자, 우리가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자면 여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구할 때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몇 번 빼면 돼? 2번 빼야지. 한 번 빼면은 그냥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B끝인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A 더하기 B에서 C를 2번 빼야 됩니다. X 더하기 Y에서 Z를 2번 빼야 됩니다. 자, 식이 벌써 4개나 있어. 문자는 6개잖아요. 문자는 6개지만 잘 보시면 A 더하기 B가 항상 같이 다녀요. X 더하기 Y가 항상 같이 다녀요.
이 네모친 걸 a 더하기 b를 하나의 문자, x 더하기 y를 하나의 문자처럼 보면 식이 4개고 문자가 4개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우린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1학기 때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식 4개, 문자 4개 얼마든지 풀 수 있다라는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너 뭘 물어보는 거니? Z를 물어보고 있대요. Z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팅에서 우리는 목적이 Z입니다. Z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지, 자, 일단 얘네 둘을 이 1번식과 2번식을 더해봅니다. 그럼 A 더하기 B, X 더하기 Z, Y. 이렇게 돼요. 자, 일부러 네모칸을 친 건데 얘네들의 합이 82거든요. 거기에서 C-Z가 65니까 우리는 C 더하기 Z는 17이라는 걸 82에서 65를 빼줌으로써 알 수 있겠다. 자, 한 번 더 했으니까 이번엔 뺄 겁니다. 1번식에서 2번식을 뺄 겁니다. 그럼 A 더하기 B 마이너스 X 더하기 Y, 일부러 네모로, 그 다음에 빼기 C 플러스 Z, 35 빼기 30을 하니까 5가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A 더하기 B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넘겨주면 EC 마이너스 EZ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얘네들 대신에 EC 마이너스 EZ 마이너스 C 더하기 Z는 5, 즉 C 마이너스 Z는 5.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너무 쉬운 그러한 상황이 됐고요. C하고 Z는 두 식을 간단하게 연립해주면 11과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Z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오히려 편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이런 식으로 식 쓰고 푸는 거는 자신 있다. 이런 류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초반에 하는 세팅 저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설 같은 경우는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A만 이용하는 남자, B만 이용하는 남자, A, B 둘 다 이용하는 남자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아시겠죠? 응, 다녀와. 윤진이 오늘 너무 쌩쌩한 거야. 오, 다행이다.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응. 그래, 유난히 피곤한 날 있어. 어제 수업 있는 반들은 막 어제 시험 보고 와가지고 힘들다고 막 칠판에 난리처럼 붙는데 시험 보지 마요. 숙제 검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각종. 자, 어느 학급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A, B, C 세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로 체험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때 모든 학생이 A, B, C 중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였고요. A를 선택한 학생은 20명, B를 선택한 학생은 17명이에요. 자, 제가 이 문제를 하는 이유는 과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읽고 그냥 바로 답을 적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이 물음표에 들어갈 값을 적을 수 있는가? 연산 없이. 그런 거에서 시간을 조금 버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투표를 하는 거야. 투표. 반에 30명이 있어. 후보자가 3명이 나왔어. 근데 한 명씩에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름을 2명씩에게 적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투표함의 마지막에 투표함에서 꺼내가지고 그거를 개수를 할 때에는 거기 투표함에 총 몇십 장의 투표 용지가 있겠어요? 그렇죠. 60장. 그 생각만 할 수 있으면 20, 17, 그럼 여기에는 23이 들어와야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사정짜리 문제야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제가 이제 종종 하는 얘기였는데 비주얼에 속으면 안 된다. 문제에 막 말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대신 그 문제를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까지는 그렇게만 할 거고요. 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문항. 22번 문항. 자, 어느 학급 전체 학생 30명 중 지역 A를 방문한 학생이 17명, B는 15명. 그럼 A와 B 어느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 수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다 라고 했어요. 자, 22번 문제가 나오면 전체가 30, A가 17, 그리고 B가 15입니다. 자, 다른 건 모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느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는 뭐냐 했을 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요 조건이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제가 한 10번쯤 썼을 거예요. 자, 17 더하기 15 마이너스 30 해주면은 최소값 2. 그 다음에 최대값은 15, 17 중에 더 작은 15.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라는 것은 교집합을 이렇게 2번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합이 32니까 32에서 얘를 2번 빼면 돼요. 32에서 2를 2번 빼면 28이 최대가 될 거고 15를 2번 빼면은 최소값은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2하고 28을 어떠한 벤다이어그램을 그린다거나 이런 작업 없이 이제는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페이지에서는 이것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26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고, 자, 2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B에는 100 이하의 소수들만 모여 있습니다. 100 이하의 소수. 혹시 100 이하의 소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저도 잘 몰라요. 한 40 몇 개 있겠지. 10 이하의 소수는 우리가 이제 4개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20 이하의 소수 8개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네,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1부터 20을 여기에다가 대입할 건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더 이상의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것은요. 여기에다가 1부터 20을 집어넣은 F1부터 F20까지 중에서 100 이하인 소수를 찾아라. 이게 미션이야. 그럼 소수라는 거는 어떠한 1보다 큰 두수의 곱으로 표현되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그쵸? 소수. 우리 소수. 그렇기 때문에 이 x제곱, 즉 n제곱, fn이라고 그러면 n을 집어넣은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1 그리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뭐여야 되느냐? 1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소수이기 위해서는 이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1이 1이거나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이 1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딱 봐도 이게 플러스다 보니까 절대로 1은 될 수 없다는 걸 쉽게 눈치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는 즉 n제곱 마이너스 7n 더하기 10이 0이 되는 n은 2하고 5 이거를 빠르게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나 함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F2하고 F5를 구해봅니다. 왜? 구했는데 100보다 크면 어떡해? 혹시나 그래서 F2를 구해보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2, 3은 6 2는 4, 13 5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5, 15, 5, 3, 15, 43 둘 다 100 이하의 소수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될까? 소수라는 걸 보고 둘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1이어야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걸 빠르게 캐치하시면 돼요. 자, 거기 28번까지는 이제 결국 이제 비슷한 맥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닐까 싶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29, 30, 31, 32 혹시 여기에 뭐 어렵다 20 33번 자,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 내가 1부터 10까지 중에 이게 전체 집합이야. 그런데 A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야. 그럼 이러한 집합 A는 몇 개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수학은 더 공평하거든요. 부분 집합이 몇 개지? 2의 10승계겠지. 반반이에요. 반반. 홀수가 2의 9승계, 원소의 개수가 짝수인 게 2의 9승계예요. 아시겠어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일이 우리가 따질 수 없는 상황. 근데 문제에서는 적당히 애매하게 줘요. 적당히 애매하게. 따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럴 때에는 적당히 에라 모르겠다 절반 때려버려. 아시겠어요? 자, 33번으로 갈게요. (29번)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29번. 자, 수학 문제집 A, B, C의 구매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제로 4시간 줄 거 아니야, 그치? 학교 선생님들 어디까지 해와라 뭐 따로 검사하진 않아요. 그냥 부교재 알아서 공부해라 뭐 이런 느낌이야. 와. 수업을 아, 수업을? 아, 예? 그럼 거기 있는 문제는 일부만 풀고 수업 시간에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 그래, 그게 이게 학교 선생님들 중에 나는 제일 진짜 꼴보기 싫은 선생님 중에 학생들한테 프린트를 줘. 그래갖고 해설지는 안 준다. 꽤 많이 그러거든요. 꽤. 그럼 차라리 이렇게 부교재를 쓰는 게 나아. 부교재를 쓴다라는 건 1학기 여러분들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조금 내겠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쵸? 근데 뭐 거기서 다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것만 다 풀어보면 그래도 얼마만큼은 맞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거기서 나왔나? 자, 33번. ABC의 구매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A와 B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5명, B와 C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2명, C와 A를 모두 구매한 11명, 그리고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 블라블라 수학 A를 구매한 학생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식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에 대하여 제가 이제는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 식을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 식은 조금 낯설어 합니다. 참고로 이 개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를 A의 원소의 합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 모두 구매한 학생 15명, A, B 둘 중에 적어도 하나 55명. 55명 15명이라는 거야. 55 더하기 15라는 얘기지. 그러면 같은 맥락의 BC를 가지고 보면 BC 둘 다는 12명,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54명. 그 다음에 CA 51, 11, 그래서 70, 66, 62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형태의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더해주면 2의 n over a, b, c 이렇게 될 거고 쓱 더해주니까 198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전체값은 99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A를 구매한 즉 n over A니까 이 99에서 B 더하기 C 66을 빼주면 33이 되더라. 이렇게. 그죠? 재밌죠? 여러분들 세상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수학만큼은 내 맘대로
그치? 응? 아이고. 혹시 춥니? 자, 33번 같이 한번 해봤고요. 35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자, 아까 얘기했던 그 개념.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기 벽에 붙으면 자연스럽게. 자, 그래도 오늘은 다들 너무 그래도 한마디로 상태가 너무 좋네요. 35번. 어느 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두 체험활동 A와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더니 A를 신청한 학생은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많았고 그 다음에 어느 체험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을 신청한 학생보다 100명이 적었다. 체험활동 A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전체가 200명이야. 그래놓고 거기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A를 신청한 학생은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즉 A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얘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신청한 학생보다 100명이 적었다. 자, 잘 봐요. 얘네 둘을 더하면 200이야. 그런데 얘가 얘보다 100만큼 작대. 그 얘기는 얘는 150명이고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애들은 50명이다 라는 거야. 자, 오케이.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150이고요. 둘은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A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적당히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주면요. A, B,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금 합쳐서 150명. 그 다음에 이때 A는 C보다 20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우리는 A를 놔둬야 돼. A를 놔둬야 되기 때문에 C 대신에 A-20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A 더하기 B A-20은 즉 2A 더하기 B가 170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거기에서 원하는 거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A 값의 최대는 뭐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B가 작으면 작을수록 A는 커지겠죠? 그런데 B에 대한 제약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단 말이야. 둘 다 선택한 학생이 꼭 뭐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 B 너는 0 이상이야. 그걸로 끝. 그러므로 2A는 170 이하야. A는 최대 85 이하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85라고 적어주면 되는 그런 깔끔한 문제죠.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뭔가를 배운 다음에는 방정식 푸는 거, 부등식 푸는 건 하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디에서 싸움이 되는 거냐? 그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마찬가지예요. 집합도 집합이 이런 거고 집합 이거야 얘기해주면은 다 그거는 할 줄 압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을 누가 잘 표현하느냐 결국 거기에서 갈리는 거야. 표현. 자, 됐을까?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저는 이제 37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37번처럼 뭔가 벤 다이어그램을 해서 원소의 개수 혹은 부분 집합의 개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고 그러기 때문이야. 자,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 문제 A, B, C를 풀게 할까? A, B, C 적당히 A, B, C 집합이라고 놨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보면 따다다 40, 35, 52 블라블라블라블라 세 문제 중 두 문제 이상을 마친 학생 수의 최소값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체 100명 A 좀 이 공간이 문자를 쓸 수 있게끔 넉넉하게 어느 정도는 좀 크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40, 35, 52는 일단은 요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작게 써놓는 편이거든. 그 다음에 교집합이 15, 그 다음에 A씨의 교집합이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는 X라고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여기 15-X, 여기 10-X.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조건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7명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니까 여기는 Y라고 놔야 40에서 요 3개를 빼서 요 3개를 빼고 나면 더하면 25-X니까 여기가 15 더하기 X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를 35에서 빼고 나면 20-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빼면은 42-Y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말인 즉슨 전체가 100명이니까 요만큼을 봤을 때는 93명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연산 이걸 하나하나 더할 생각하지 말고 요령껏. 자, 일단 여기가 40명이야. 그리고 35명이야. 겹치는 게 15명이야. 그러면 40 더하기 35 마이너스 15만 하더라도 60명인데 그게 이만큼이 60명이라는 얘기잖아. 이만큼이 A, B 합집합이. 자, 그러면 요 42-Y라는 값은 우린 손쉽게 100에서 7을 뺀 93에서 60을 빼고 나면 33. 그러므로 Y는 9가 되겠죠. 손쉽게 Y 값을 구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여기 잘 보시면 두 문제 이상을 마친 학생 수의 최소값. 두 문제 이상. 두 문제 이상이라는 건 여기 15-X, X, 10-X, Y. 이게 될 거고요. X, X, 25, Y는 방금 9라고 했으니까 34-X가 될까. 그럼 이 X의 범위가 뭐냐 이거지. X의 범위. 언제나 문자로 이렇게 놓고 우린 개수를 나타내는 문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값들은 전부 다 0 이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X는 0 이상. 10-X, 15-X도 0 이상이어야 되니까 X는 12야, 15이야. 결국 12야인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최소값이니까 34에서 뭘 빼야 최소가 되겠느냐? 10을 빼야 최소가 되겠지. 정답은 24명. 이렇게. 여러분 30번까지는 그래도 많이들 했는데 그치? 했는데 여기 55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그치?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그래서 자기가 안 푼 문제를 설명할 때는 먼저 문제를 좀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좀 차분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38번 이해했어요? 그래, 언제나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이런 공용 에어컨은 얼마나 청소를 해도 25도 이상은 항상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27도, 28도에도 냄새 잘 안 나요. 네? X 어떤 거? 아, 지금 나와 있는 값들 중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을 전부 다 0 이상이라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x가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15-x하고 10-x가 있는데 얘네들을 0 이상으로 잡으면 x는 10 이하여야 되고 x는 15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럼 둘을 종합해 보면 x는 10 이하여야 되는 거고 x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0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유나야 힘들어 그쵸? 아이고 여기 유나 고정석이잖아요 저기. 네. 이 강의실에서 가장 먼 그래도 여러분들 그 설문 딱 하니까 금방금방 올리더라. 오. 그거를 여러분들이 답변을 그렇게 써놓으면 다른 친구들 걸 볼 순 없지. 그치 그래야지. 선생님들은 다 볼 수 있고 그치. 제일 안 돼. 다른 반은 모르겠는데 S반하고 해봤거든요. S반이 지금 25명인데 100점이 한 8명? 그 조사를 한 20명 했는데 나머지 5명은 모르겠고 8명? 대충 한 10명쯤 되잖아요. 싶더라고. 이따 가서 이제 다음 시간 2교시니까 뭐라고 해야지. 아니 한기 때린 바보들은 누구야? 또 이제 S반에서 그런 거고. 38번. 38번. 왜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또 38이 갖는 의미가 있죠. 그죠? 38이 어떤 의미가 있죠? 혹시?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화투에서 보이는 38 광대 뭐 이거를 챙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1945년도에 휴전 협상을 맺을 때 휴전이 아니죠. 그때는 45년 완전 광복될 때 이렇게 위아래로 나눌 때 38선 그런 다음에 6.25가 일어난 다음에 휴전선으로 바뀐 거죠. 왜 38선이야? 위도야 경도야 여러분들 위도야 경도야 이게 그쵸. 우리가 가로는 위도 오케이? 가로는 위도 이거 중학교 개념 아니에요? 위도와 경도? 이 사람들 그래서 위도가 38도 참겠어요? 그 부산이 한 42도 부산 더 밑인가? 그래서 적도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적도에 나라라기보다 진짜 적도에 있는 좀 유명한 휴양지가 있죠. 발리가 딱 적도에 있어요. 진짜 개덥어요. 진짜 와 너무 더워. 한번 가봤는데 진짜 덥게 덥더라.
기온이 항상 뭐 40도 넘어. 따뜻한 데 사람들이 좋아요. 따뜻한 데 가잖아? 그럼 몸이 일단 축축 처져. 그래서 막 급하게 하던 사람들도 축축 처지면서 뭔가 느릿느릿해지면서 약간 뭔가 휴양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렇잖아요. 뭐 추운 데로 휴양 간다 그런 건 못 들어봤죠. 다 보면은 따뜻한. 우리나라도 따뜻했는데 역대 여름 온도 중에 가장 높았대요. 올해가. 많이 더웠죠.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한 보름 정도는 더 더울 예정입니다. 낮 기온은. 자, 이럴 때 감기 조심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자, 38번. 38번을 하기 위해 우리 수학을 만들자. 원소의 개수를 5개고요. B분의 2분의 X 더하기 A. X는 A의 원소. 자, 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조건 잘 보시고요. 자, 그냥 이게 확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문자를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집합 A를 나 모르겠다. 응? 이렇게 5개 써. 그리고 집합 B는 나 모르겠다. 점점점 이렇게 일단 써놓고 시작하세요. 그럼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28이래. X1부터 X5까지의 합은 28입니다. 자, 그래놓고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49인데 자, 잘 봐.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진짜 이거는 좀 뻔한 패턴이야. 한쪽은 원소의 합을 주고 한쪽은 그냥 집합을 줘. 우리는 그 집합에 현혹되지 말고 교집합이 거기 보시면은 10하고 13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10하고 13 더하면 23이구나. 49 더하기 23이구나. 72구나. 이게 뭐라고? A하고 B의 원소의 합이라고. 아시겠지? 자, 그러면 B에 있는 요 5개의 원소의 합은 얘가 28이니까 72에서 28을 빼주면 44가 될 텐데 2분의 x1 더하기 a 점점점 2분의 x5 더하기 a가 44 양변에 2 곱하면 x1 더하기 a 점점점 x5 더하기 a 88 x1부터 x5까지 합 28 a가 몇 개 있니? 5개. 그럼 5a는 몇이니? 60이요. a는 12구나. 이렇게. 문제 만드는 사람들도 고민이 많아. 뭔가 더 이상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테니까. 자, 어떻게 됐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39번부터 있는 문제들. 혹시 여기서 자기는 뭐 좀 꼭 했으면 좋겠다 있을까? 45번 이해가 걸고요. 41번? 41번. 그래, 여기 41번은 안 그래도 하려고 딱. 41번.
이 집합의 세팅은 정말 많이 나오는 세팅이에요. 저거는 그냥 나왔다. 그럼 머릿속에 AP 교집합 AQ는 AK라고 했을 때 이 K는 P하고 Q의 최소 공배수. 이게 딱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응용편이 보통 A에는 N과의 서로 소인 그런 수들의 집합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가장 기본형이 저겁니다. N의 배수. 그럼 우리는 이 주어진 조건에서 뭘 알 수 있느냐? 2하고 N의 최소 공배수가 2N이라는 사실은 N은 홀수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어진 이 조건은요. 90은 A2의 원소이지만 90은 AN의 원소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AN의. 즉 N의 배수 중에 90은 없다라는 얘기야. 자, 잘 이해해봐. 90은 N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를 얘하고 얘를 바꿔서 N은 90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합니다. 자, N은 홀수인데 90의 약수가 아닌 홀수다.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럼 90의 약수라는 거는 우리가 써도 돼. 우리가 일일이 써도 금방 써. 1, 2, 3, 5, 6, 그 다음에 9, 10, 15, 18, 30, 45, 90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홀수는 1, 3, 5, 9, 15, 45 이렇게 6개. 자, 그런데 팁은 만약 좀 더 깔끔하게 구하고 싶다. 90을 소인수분해 보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얘네들의 약수 개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수에다가 더하기 해가지고 2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12개야. 그런데 90의 약수 대 홀수인 약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2라는 소인수를 통째로 없애버립니다. 뭐 2의 제곱이든 2의 세제곱이든 그냥 통째로 지워버려. 이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더하기 하면 3 곱하기 2에서 6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든 6개를 구하고 나면 홀수라고 했으니까 90 이하의 홀수는 45개. 거기에서 저기에 있는 6개를 빼면 정답은 30개가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틀린 문제들 이렇게 알고 나면 쉬워요. 알고 나면 쉽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거를 집에 가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따 밤 10시 이후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풀어봐도 좋으니까 이 문제 아까 인상 깊었어. 그러면서 속으로 이 문제 조건이 이거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 쓴 풀이 보면서라도 괜찮아요. 이 선생님이 이거 강조했었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복습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오늘 푼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풀어봐요. 여러분들. 응?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자, 45번. 이 문제.
그러니까 x의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미니멈을 구하는 거예요. 자, 교집합이 1하고 5래. 1하고 5. 그럼 3하고 6은 z의 원소가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1, 5. 다른 원소는 일단 모르겠고 보류. 일단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 3, 4, 5, 6하고 y를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이 친구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3, 6이 여기도 있고 3, 6이 여기도 있네. 자, 그러면 3하고 6이라는 거는 Z의 원소가 아니었는데 Z의 원소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3, 4, 5, 6 중에서 3하고 6은 무조건 여기가 아닌 여기 들어가야겠다. 그치?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3하고 6은 너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돼. 알았어. 그럼 5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4는 솔직히 아직까지 지금 나와 있는 조건 가지고는 여기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1하고 5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너는 무조건 이쪽에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다. 그럼 집합 Y는요. 집합 Y는 할 수 있는 최소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의 리스트가 지금 보시다시피 1, 3, 6은 무조건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4는 가지고 있어도 되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 여기까지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거거든. 막 다양한 경우 있지만 우리는 최소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꼭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구는 이거는 꼭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1, 3, 6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4는 뭐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돼. 그런데 2, 3, 4, 7하고 x의 합집합이 y인 걸로 봐서는 4는 y가 가지고 있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럼 그 상태에서 x가 꼭 가져야 하는 원소는 뭐가 있느냐? 즉 2, 3, 4, 7 이외에 여기에 있는 원소가 뭐가 있느냐? 1, 6 얘네 둘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말로 해서 그렇지 지금 이야기한 걸 스텝 바이 스텝별로 쭉 쓰면은 또 반 페이지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요. 제가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여기에 쓴 게 별로 없긴 한데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나가다 보면은 지금 딱 그겁니다. 미니멈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아래서부터 생각했을 때 1호는 원소로 가져야 되지만 3, 6은 아니어야 되고 1호를 원소로 가지려면 여기에 1하고 오케이 3, 4, 5, 6 중에 3, 6은 무조건 여기에 쳐박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x는 1하고 6을 최소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s의 최소값은 7이 되죠. 꽤 오래된 문제인데 학생들을 좀 귀찮게 하고 46번 볼 겁니다. 이 문제는 풀고 또 풀어도 과하지 않아.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신종플루, 코로나, 사진 6번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차분하게. 병원. 병원이 하스피털이니까 거기 H병원이라고 해놨잖아.
90명은 고열, 기침, 목 통증, 고기목 중에 한 가지 이상 증세를 보였다. 고기목. 자, 이 90명 중에 고열 증세가 45명, 그 다음에 기침 37명, 목 통증 29명, 그 다음에 기침과 목 통증이 모두 있는 환자는 6명이었다. 기침과 목 통증이 모두 있는 환자는 6명이었다. 자, 그럼 우리 편안하게 90명이라는 건 고 더하기 기 더하기 목 빼기 고기 빼기 기목 빼기 고목 더하기 고기목. 우리 받아들이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90명이 45 더하기 37 더하기 29 마이너스 기목이 6명이거든요. 고기, 기목, 6명, 고목, 고기목. 그럼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이외의 것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넘겨서 고기, 고목, 고기목 이렇게 써주면 45, 37, 29 빼기 6을 해주면 105니까 105에서 90을 빼면 15가 돼.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썼을 뿐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풀린 거야. 왜 문제가 풀린 거냐? 문제를 읽어보시면 고열 기침 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고열 목 통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1차 분류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열 기침 더하기 고열 목 통증 빼기 둘 다 가지고 있는, 즉 고기목, 이 15명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감염 대상자로 1차 분류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배운 게 별로 없다.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무슨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배운 건 많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 쓰려고 해야 되지 뭔가 새로운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을까? 네. 남아있는 문제 중에 일단은 47번 정도 해볼 생각이 있거든요. 48번하고 47번하고 또 같은 맥락의 문제고, 그 이외의 문제들은 뭐 우리가 55번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55번까지 중에 이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있을까? 50번 그냥 나열해서 그런 이게 이런 류의 공부를 이제 해본 친구들은 쉽게 알 수 있는 개념인데 안 해본 친구들은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5L 플러스 4라고 되어 있고 6M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6M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야. 물론 M에는 0부터 들어가겠죠. 이러면 이게 쉬워. 5로 나눈 나머지가 4인수, 6으로 나눈 나머지가 4인수야. 좀 뭐예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건 30으로 나눈 나머지가 4인수가 돼요. 어때요? 하나하나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받아들일만 하지 않을까? 이러면? 자,
그래서 여기엔 9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엔 4가 있지만 여기엔 4가 없기 때문에 34가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은 64, 그 다음은 94. 그러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가장 작은 수와 두 번째로 작은 수는 34와 64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거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기는 끙끙대서 뭔가 이렇게 해서 엄청 빡세게 이 문제를 풀었는 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때 정말 그런 것밖에 없으면 저도 뭐 어떻게 도움 드릴 수 없지만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꽤 아는 게 많습니다. 학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진짜 오래 했다. AB의 교집합의 원소 중 47번 오늘의 아나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별표 아니야? 자, AB의 교집합의 원소 중 정수의 원소가 단 하나만 존재하도록 하는 K의 범위는 알파 이상 베타 미만이다. 병인데. 여러분들은 뭐 드라마 보고 할 시간 없지 않아요? 그 와중에 막 봐? 아니면 뭐 음악 방송 이런 거 봐요? 아니면 그냥 유튜브로 보나? 요새 엄마 친구 아들? 이런 드라마가 나오고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로맨스예요. 로맨스 드라마. 거기에 정혜인하고 정소민인가? 정소민인가? 정수인 원소하니까 갑자기 정소민. 네. 자, 우리 이거는요 부등식을 인수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요 k 마이너스 루트 k 제곱 플러스 1 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 이러한 부등식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보시다시피 x-1, x-4가 0 미만이니까 x는 1초가 4 미만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포인트는 얘가 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x가 어쨌든 0보다 조금 작은 그런 값인데 이거랑 1초가 4 미만. 그래서 여기에 정수가 하나 있다라는 거야. 그냥 딱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정수는 누구겠어요? 누가 봐도 2잖아. 누가 봐도 2야. 여기에는. 그 말은 즉 이 k 더하기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값은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3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정수가 하나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차분하게 풀어주면 돼요. 부등식은 여러분들 1학기 때 부등식도 여러 가지 부등식 많이 했으니까 넘겨서 제곱하고 넘겨서 제곱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요거 가지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메인 DC는요 요거 하면
아까 얼핏 봤는데 꽤 더 들어서 지금 80문제 정도 되거든요. 비스템하고 시스템 얘기했지만 10문제 단위로 끊어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이제 명제까지 풀긴 풀어야 되는데 적당히 제가 일단 제가 이따가 숙제 그 문자에 몇 문제만 조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20문제 정도만. 그래도 읽어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다르니까 조금 쉬시고 이유시 준비하세요. 네네. 고열가 뭐? 그러니까 여기 이해돼요. 전체에서 뺀다를 나온다.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딘지 표시가 돼 있잖아. 그렇죠?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기 목이면은 고열과 기침, 즉 여기, 그다음에 고열과 통증 여기에 그치? 해당하는 건데 그런 거 이렇게 읽으면 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목에 다음에 전체 교집합을 빼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요만큼을 더하고 요만큼을 빼는 이해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딱 그거야.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그걸 찾겠다라는 식으로 식을 쓰지 않고 일부러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합집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 B 교집합, B, C 교집합, C, A 교집합 더하기 A, B, C 교집합.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이거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림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렇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주면 여기에 이렇게 괄호를 쳐줍니다. 자, 그러면 마치 두 집합의 합집합인 양 빼기 얘하고 교집합시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교 B C.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분배 법칙을 이렇게 써주면 그 다음에 B 교 C의 합집합. 그럼 다시 두 집합의 합집합 형태가 되죠. NC 마이너스 N A 교 B에서 다시 얘 더하고 9의 교집합. 그러니까 전체 교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괄호를 지워주면 9가
마마 뿔. 그래서 이제 보통 선생님들은 자 A, B, C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B, C 할 때 세 번 더하고 교집합할 때 세 번 뺐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수식으로 이렇게 두 개에서 세 개로 확장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네 개를 다섯 개로 확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죠. 그냥 A, B, C, D 더하고 그 다음에 둘씩 교집합 싹 빼고 그거는 우리가 집합 단원에서 만날 일도 없게 하면 됩니다. 그림이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림이 다시 한번 그려보면 A 그다음에 B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여기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겹치니까 여기를 또 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더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하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색칠을 한다고 생각하면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세 번 칠한 다음에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세 번 뺐어. 그러니까 세 번 칠한 게 세 번 지워지니까 없는 거야. 나는 이만큼을 원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 더해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는 문자로도 한번 생각해봐.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P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음에 A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P 더하기 B 더하기